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야 할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인드 스케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을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지난해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고립을 택한 은둔 청년이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년사회 경제 실태조사 데이터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 19세에서 39세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1,610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해마다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외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은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청년재단 보고서는 청년들의 은둔은 또래 친구 관계나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집단 따돌림, 고등학교 자퇴, 학교 부적응, 친구와 어울리지 못함 등의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대인관계 및 학교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은둔이 시작된 시기는 보통 10대나 2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의 지지와 또 관련 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단절해버리고 은둔을 시작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은둔 청년들은 은둔 직전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애를 썼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둔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정서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부모들 역시 청년들과 유사하게 우울이나 불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서적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부담을 피해서 혼자 편하게 있는 게 좋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고립이 되어버리는데요. 부담을 피하면 마음의 벽이 커지고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쉽게 됩니다. 네.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마음이 고립되면 결국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거나 여럿이 함께 밥 먹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는데요. 요즘은 핵가족을 넘어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혼주의자도 늘어났고요. 또한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문자나 톡으로 소통하는 언택트 문화가 더욱 익숙해지고 있죠. 네. 심한 사람들은 집에 가족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톡이나 문자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집에서도 가족끼리 톡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네. 사실 저도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하는 날에는 또 보기도 싫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 적은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톡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재밌네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왠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해야죠, 그래도요. 아, 그래요? 안 하실 건가요? 아, 또 해야겠죠? 네. TV를 보다 보면 요즘은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왠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방송에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부럽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혼자 살고 싶어 할까요? 저도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자 살면 일단 편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족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요. 네, 맞아요. 편하다는 건 부담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부담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언제 제일 편한가요? 그야 먹을 때, 또 누워서 쉴 때 제일 편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먹고 쉬기만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의 근력을 키우려면 어떤 자극을 주고 근육을 힘들게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몸에 부담이 되지만 건강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부담이 있어야 건강해져요. 네, 그러고 보면 처음 얘기했던 은둔형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부담을 차단한 상태네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자기 상처가 드러날까 봐 무서우니까 모든 부담을 차단한 결과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은둔형 고립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우리도 삶 곳곳에서 부담을 피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고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상대를 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부담을 피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내 익숙한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미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부담을 피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싫은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요. 손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포기하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말인데 이건 역시 부담을 피하는 것이었다는 걸 좀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또 자기의 옳은 생각이나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들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부담을 피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부담을 피하는 쪽으로 길이 나면 마음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피해 고립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부담을 피하면 마음이 고립되고 그러면서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또 무언가에 빠지게 돼요. 컴퓨터 게임 같이요. 그런 생활들이 몸에 배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운 일은 더 피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락되면서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고립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를 때 행복과 안정감을 느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지낸다고 한들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은 불행해지죠. 네, 그거 진짜 맞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맘 통하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사람이 고립되면 불행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독방에 있을 때 자살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담을 뛰어넘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담을 피해 다니지 말고 부담스러운 일에 부딪히고 부담을 뛰어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네,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하기 싫은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대충 때울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번 부딪혀보고 발전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네, 그럼 자신의 어떤 실력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도 생길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부담에 도전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도 부담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워도 나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피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피할수록 더 두렵고 무서워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움츠러들고요. 하지만 갈등이 풀리든 안 풀리든 숨지 말고 교류를 시도한다면 마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부담을 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담을 뛰어넘는 마음의 훈련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부담을 피했을 때 고립이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네요. 전성경 매니저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강연을 듣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한 것도 보이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부담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마음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서로 교류를 잘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말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전성경 매니저님처럼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내가 고립이 되더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립되지 않으려면 부담을 넘는 훈련을 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언니는 얼굴에 백반증이 있어요. 다들 백반증 아시나요? 아니요, 뭔가요? 백반증이? 얼굴에 좀 하얀 반점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보고서 좀 놀랐었는데 언니 마음에 사람들과 만나면 부담스럽고 또 싫은 마음이 있었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립돼서 부모님과도 대화하지 않고 점점 말수는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해외 봉사를 가서 부족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에게서 벗어나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고 밝게 살고 있거든요. 잘 됐네요. 네, 그 언니를 보면서 저도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 타인에게 다가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 나는 누구하고도 맞지 않고 가족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주은 씨 말씀처럼 계속 부담을 피하게 되면 나중에는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넘는 것이 어려워도 그 부담을 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해야 고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교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